이재명 이 후보 그동안에 이제 선대위를 메모드에서 말하자면 슬림형으로 싹 다 바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슬로건까지 바꾸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지난 2014년도 성남시장 대선 때 썼던 슬로건 성남은 합니다,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우리 야권에서요 이재명은 욕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 보수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제 네거티브 소대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재명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안도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든지 간에 대선 때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앞에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뭐 이재명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뭐 슬로건이 바뀐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뭐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이재명 하면 딱 몇 가지가 생각이 되죠. 우선 요즘 들어와서 말을 바꿔요. 그 다음에 말도 좋은 말로 더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조금씩 달라지는 긍정적 의미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거짓으로 말을 바꾸는, 거짓말하는 후보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을 바꾸면 또 무슨 거짓말 할 것인가, 이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슬로건 100번 바쳐도 소용없고 마음을 바꿔라,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바꿔라, 그리고 진정한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라. 나는 본래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반성하는 실체를 드러내면 슬로건 100번 바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대통령에는, 새로운 이 슬로건에는요 경제 대통령, 또 유능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포함시키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요즘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더 연장하는 그런 표현이 담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참 백방이 무효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예, 그게 아니고 정말 이재명 후보는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위선적 이런 후보고, 불법을 많이 저지른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피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 확신이 들어가 있는 후보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내놔라, 차라리.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가지 실패한 정책과 차별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 과학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그 다음에 전략이, 공약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말하자면 실정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탈원전은 아니다, 감원전 줄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차별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탈원전을 감원전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는요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2085년도까지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단가가 역전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 일환으로 지금 설계를 중단시키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계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해야 할지 아닐지 경계선상에 있고 좀 더 연구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3, 4호기는 아예 지금 중단시키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과 차별성을 지금 보여주는데 많은 뭐라 그럴까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뿌리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인프라를 깔고 노무현, 문재인이 계승 발전시켰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인식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을 얘기하고 문재인은 언급을 안 해.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구에 초석을 다녔고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세계 1등으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이래서요, 문재인 정권은 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차별화 좋은데요, 이것이 선거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이런 차별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위에서의 차별화,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은 정책의 말하자면 신중성, 그리고 정책의 실질성과 그리고 설마 하나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는 정말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공약과 정책으로 차별화를 시켜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문기 처장이 생명을 끊음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느냐, 끝났다. 이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공약의 차별화,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먼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더 이상 걸지 말고 특검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 말하자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런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이 없어서는요, 절대로 이재명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갔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 후보 물 건너갔는데, 물 건너간 원인 중에 하나도 이재명과 이낙연과의 뭐라 그럴까요,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낙연과 오찬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턴 기조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시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하필이면 딱 이때 이 타이밍을 맞춘 거,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꼼수의 선수들이냐, 이재명과 이낙연이. 자, 오찬 100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버스 떠났어요. 이 한마디로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이제 SBS 이 주영진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한마디 또 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요, 저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느냐, 그래서 자제하겠다,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네거티브는 이런 거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도박, 불법 도박, 이제 필요하다면 수사 받고 또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의 가족은 엄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진실입니까? 그러면 공직자의 가족이 엄중하게 책임을 받으면 공직 후보자 본인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흠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김건희 비판하냐, 이런 생각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도 엄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SBS 주영진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어. 그러면 본인의 더 말하면 엄중한 책임 어디서 나와요? 대장동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받아야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진실성 전혀 없다. 예. 그리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선 후보라서 원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는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책임진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저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것도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놓고 책임지는 아들의 모습이 후회스럽고 가슴 아프다? 이게 할 일입니까? 도저히 이재명의 말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아들이 지금 어디를 다니냐면, 이거는 뭐 이 더 팩트, 아주 폭로 전문 이 언론 매체인 것 같아요. 이재명 아들이 어디에 다니느냐, 이 한진이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HYK 파트너스에 다닙니다. 거기서 이 계급은요,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러니까 트레이닝, 지금 현재 내부 수습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수련생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다니느냐? 4월부터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공개 채용인가? 아닙니다. 추천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더 팩트에서요, 이 대표이사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한우재 HYK 파트너스 대표이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요즘은 말이죠, 옛날 저희들 다닐 때하고 달리
공개 채용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특채죠. 후보 주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면접은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현재 말이죠, 휴직하고 딴 데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더 팩트가 확인 취재한 바에 의하면 휴직이 아니라 지금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도,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냥 휴직했다 이렇게 그야말로 대충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한 거야. 이준석, 조수진 굉장히 부적절한 일 많았다. 그리고 윤석열을 비난을 했어요. 민주주의 언급 황당하다. 네? 진짜 윤석열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자가 나가서 이제는 공격을 조수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에게까지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대요. 어제 제가 저녁에 한밤의 토크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조수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준석과 조수진이 다투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태까지 이어졌다라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그 보도가 쫙 깔렸잖아요. 제가 먼저 취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쫙 깔렸어요. 윤석열 후보가요, 오늘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선거를 망치자는 거냐? 안 되겠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준석을 탄핵해야 된다. 뭐 탄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자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리를 내려놓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 조수진 의원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일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조금 이견이 있으면 무조건 부적절하다는 거야. 아니, 부적절하게 뭐 비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또 자신과 조 의원의 갈등을 민주주의에 빗댄 윤석열 후보에게 황당하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황당하다. 이준석이는 C22일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보단장이었던 조 의원에 대해 너무 문제가 많은 분이다 라면서 비난을 했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일들이 많았다. 다만 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옹졸한 사람이 되니까 구체적인 건 피하겠다. 팩트도 없이 사람을 비난한 거야, 이게. 팩트도 없이. 그럼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나서 방송마다 다니면서 당내 문제를 다 떠버리고 다니고 있어요.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예. 자, 이준석이는 조 의원과 갈등을 겪은 지난 20일 상황에 대해 김건희 씨 대응에 있어서 대전략을 결사옹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낮은 자세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대전략이 정해져야 소전술이 정해지는데 전술만 난무했다. 저는 저에게 분명히 전결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중지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과도한 공격이 온 건 방어를 하자는 게 입장이었는데, 이 같은 의견을 당시에 회의에서 전달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이게? 지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입으로. 이거 언론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 어제 한밤의 토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큼 제 정보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기자회견 하자는 쪽이 있었고 이준석이는 하지 말자, 사과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문제는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문제니까 후보자와 상의를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이준석 거짓말하는 겁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일이므로 후보자와 상의해서 이건 결정하자. 자칫 잘못되면 우리가 잘 모르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방어는 하되 후보자 문제이므로, 후보자 배우자의 문제이므로 후보자와 상의하자는 게 결론인데, 이준석이 펄펄 뛰었다는 거야. 아니, 지가 왜 펄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 배우자 문제니까 후보자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건데, 사과를 다시 할지, 사과도 했잖아요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또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맞대응을 할 것인지,
이걸 후보자한테 물어보자는 건데 이자가 거기서 펄쩍펄쩍 뛰다가 그때 조수진 의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한테 갑자기 화살을 돌려서 아 요즘 윤핵관 때문에 난린데 그거 왜 대응 안 하냐고 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황당해가지고 아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나는 후보자 말만 듣는다. 이러면서 쏴붙인 거예요. 사실 조수진 의원도 피해자지. 어떻게 보면 지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팩트 여기 나오잖아. 지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더 얘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민주주의에 빗댄 윤석열 후보에게 황당했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분노했대요. 아니 이게 싸울 일이냐? 내 부인의 문제고 나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당 내에서 말이지 서로 말만 많아지고 제대로 결정도 못 내리고 지금 이 사건이 벌써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해결 못 하다가 지금 와서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이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언론에 대놓고 이걸 둘이 싸운다고 뭐라고 또 누구 편 들기도 그러니까 조수진한테는 연락해서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언론에다가는 큰일 아니다. 뭐 이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대화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이 윤석열을 이제 잡은 거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약점도 아닌 걸 잡아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났대요. 이자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 그동안 2주간 김건희 씨 문제 하나도 대응 못하고 오히려 사건만 더 커지게 하고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후보자와 상의하자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서 날뛰고 있다? 이건 후보자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김종인에게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냐. 어찌 보면은 이준석하고 김종인하고 짜갖고 말이죠. 울산 갔다가 서로 짜서 다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김종인하고 이준석이가 울산에서 18일 전에.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하라 이거예요. 해결 언제까지? 12월까지 해결하라. 만약에 안 되면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선대위 전면 개편, 그 다음에 단일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갤럽 조사에서 오늘 안철수가 7%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김종인 다 까고 단일화하면서 그러니까 안철수의 선대위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전당대회까지 해서 이준석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준석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탄핵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이 결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물론 이거는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마 비교적 정확할 거예요. 어제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김종인도 이거를 지가 말릴 수가 없어요. 김종인도 지금 골치 아픈 거야. 이거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김종인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김종인이야 이준석 얘기. 이준석이 이제 오늘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워딩을 하나 남겼어요. 이제는 김종인도 쉽지 않다. 이 문제 풀 때 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윤핵관도 있는데 윤석열의 실망감 드러냈잖아요. 이준석이가 지금 자기가 윤석열 실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김종인도 쉽지 않다. 나는 김종인도 쉽지 않다. 김종인도 이 사태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김종인도 그래서 열받았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또 이준석한테 자기가 이제 선대위직 내려놓으면서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세대 결합이라고 하는 건 선거가 개별적 사람에게 따라서 한 세대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에 맞이해서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후보를 따라서 가는 거지 이준석 너 따라가는 거 아니야.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기 나온 건 그래요. 어쨌건 김종인은 또 이제 윤석열 편을 들고 윤석열 옆에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이제 이준석을 또 깠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야. 오늘 만나서 밥만 먹었는데 뭐 다시 들어오란 얘기도 못하고 이준석이는 뭐 김종인하고 나는 짝짝꿍이다 이런 얘기했고 또 나가서 김종인도 이 문제 못 풀 거다라고 하니까 김종인이가 또 이제 이준석을 깐 거예요. 세대 결합? 그건 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후보자 의지에 따라서 세대 결합이든 뭐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너랑은 상관없어라고 또 깠으니까 또 이준석이가 또 내일 또 이제 김종인 공격할 거라고 이렇게 되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대장동 오늘 사건이 살인사건처럼 번지면서 말이죠.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풀면 여론도 좀 바뀔 거고, 상황이 좀 좋아질 텐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니 뭐 되겠어요? 응? 근데,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런 위기는 한번 닥쳐야 돼요. 예, 닥쳐야 된다고. 내년 1월까지 가는 건 좀 위험해요, 사실. 1월까지 가는 건 위험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올 게 온 거예요. 올 게 온 거. 그래서 이 12월 안에 털어내고 바로 이제 단일화 작업 들어가면 비교적 빠르게 수습이 될 건데, 자, 이걸 보시면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공보단장 바로 바꿔버렸어요. 공보단장. 자, 그러면 조수진은 이제 완전히 아웃된 거고, 그 뒤에 김은혜가 내정이 됐거든요. 조수진 떠난 윤석열 선대위 공보단장의 김은혜 내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의 초선 김은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전날 사의를 밝힌 조수진 공보단장 후임으로 김은혜 의원이 내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고, 선대위 관계자는 김 의원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김 위원장을 잘 생각해서 헤아리는 의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과 김 위원장 간의 긴밀한 메시지 조율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이준석에게 김은혜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이에요. 어디 편향돼 있지 않고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이라 뭐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 공보라는 게 말이죠. 김은혜 의원을 까는 게 아니라, 공보라는 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선거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대선 때는. 근데 초선이다 보니까 대선 경험이 없어서 이것도 좀 불안한 거라고. 그러니까 조수진도 원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조수진을 안 쳤다는 게. 여러분들 뭐 조수진 응원하지만 조수진이든 김은혜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냐? 바로 김종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종인하고 이준석 때문에.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지 못하게 하는 거야. 뒷담화를 하도 까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를 치러 본 사람, 대선을 2번이든 1번이든 치러보고 네거티브 대응도 해보고 한 사람이 공보단장을 역임해야지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경험이 생겨서 조율이 가능한 거야. 좋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해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은혜든 조수진이든 제대로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 큰 판에서. 이게 진짜 저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 애국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경험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김은혜 단장을 내정했으면 거기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래도 뭐 전직이든 아니면 현직이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내정을 해야 됩니다.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뭐 경험이 없다고 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으면 노련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김은혜 내정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집회, 여러분들 몇 시요?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듣기로는 탄핵 집회 지금 국민의힘에서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다니까. 선대위 지도부에서 탄핵 집회 계속 하라고, 이준석 날려야 되니까 그 분위기 좀 이어가 달라고, 그런 얘기가 간접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까는 게 아니라, 분탕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이런 집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뭐 하나의 기류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안 가면 더 불안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나와주시고, 국민의힘 당사가 어딨냐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쭉 국민은행 빌딩 사이길로 쭉 오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 성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게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끝내야 돼. 그리고 이준석 탄핵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일 화끈하게 한 다음에
예. 다음은 수개표로 가야 돼요. 전자개표 이거. 왜냐하면은 아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준석이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이 운동은 진행시키는 건 진행시키는 거지만 지금 그것보다도 윤석열 당선 운동이 더 급해요. 물론 이준석이 제일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갈 수 없고 지금 옆에 달아놨죠. 전자개표. 이게 전자개표기 반대. 수개표 운동도 함께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수개표, 대장동, 국민의힘 대장동 열심히 봐라. 이 운동까지 이어서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예요. 예?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이 보도를 하려다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열이 받아갖고 그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먼저 이제 이준석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게 아주 그냥 쇼킹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는데 9박 11일 출장 때 함께 갔었대요. 딱 걸린 거죠. 딱. 숨진 김문기 시장 때 몰랐다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9박 11일 출장을 함께 갔었대요. 여기 사진도 나오죠. 자, 맨 앞이 이재명이고 두 번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1처장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장 당시에 같이 이렇게 9박 10일을 다녔는데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다녔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극단적으로 선택한 자살했다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김 처장이란 사람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과 함께 9박 11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록이 사진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 속에서는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이재명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계속 대장동 얘기했겠지. 자, 이재명이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갖고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고 수사 과정에서 그게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면서 위로 말씀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재직 시절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줬고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라면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해외여행도 같이 다닌 그런 사이라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게. 하지만 김 처장은 2015년 1월 성남시장 시절이던 이 후보와 9박 11일에 걸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성남동원 내부 문건상 출장 목적은 판교 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 사례 조사였다고 하는데 뭐 이거 맞겠어요. 아이씨 놀러 간 거지. 놀러 간 걸 거예요. 문건에 첨부된 현지 트램 체험 사진을 보면 이 시장이 앞장서서 트램에 오르고 바로 그 뒤를 김 처장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기가. 뭐 이것도 봤겠지만 나머지 9박 10일 동안 뭐 했겠어요. 어쨌건 여행이야. 자, 하여간 쭉 보면은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공보단장이 이제 바뀌었어요. 논평을 내고 2019년 8월 이 후보가 공동대표였던 성남 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 처장을 토론회에 초청했고 2015년 성남 재직 시절 호주 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친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은 이에 대한 조선닷컴의 해명 요청에 대해서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 후보님은 알지 못한다면서 뻥을 쳤어요. 자, 여기에 세미나도 함께 했고 9박 10일 동안 놀러 갔으면 이거에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25년 전 옆에 앉았던 여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9박 10일을 함께 다녔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